안녕하세요. DC100 터보 53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메이커에서 배기관을 설계할 때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기관 안에 저항체를 삽입한다 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배기관을 어떻게 하면 크게 만들까? 단면적을 넓힐 수 있을까? 저항을 없앨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자동차 메이커의 고심 문제입니다. 그러면 자동차 메이커에서는 가변 배기 밸브를 만듭니다. 왼쪽 사진을 보시면 가변 밸브가 있습니다. 이 가변 밸브는 왜 적용하느냐, 이 원리부터 이해하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배기관을 설계할 때 소음기가 장착됩니다. 소음기가 장착되면 고속회전에서 연료 분사량이 많은 조건에서 배합이 걸리게 되고 엔진에 저항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 출력이 떨어진다 이거예요. 출력이 떨어지는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가변 배기 밸브를 달고 고속에서 플랩을 열어버립니다. 그러면 많이 걸리던 배합이 줄어들겠죠. 회전수가 높은 상태에서 회전당 연료 분사량이 많은 상태에서 배합이 감소되면 출력이 올라갑니다. 다이나모 테스트 해보시면 다들 알 것입니다. 튜닝을 하시는 분들 다들 알고 있겠죠. 가변 배기 밸브를 장착을 하면 출력이 올라간다. 고속 성능이 좋아진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플랩을 열어놓은 상태에서는 저속 주행 성능이 나빠집니다. 그래서 플랩을 닫았다가 열었다가 하는 것입니다. 자, 소음은 줄여야 되겠죠. 소음을 줄이기 위해서 왼쪽 사진의 노란 박스 안에 보십시오. 6기통, 8기통 이런 차들, 엔진들은 대체적으로 듀얼로 배기가스가 나옵니다. 엔진에서 나올 때 좌측 우측에 매니폴드를 통해서 배기가스가 나온다. 그러면 3개씩 나오게 되죠. 그런데 순차적으로 배기가스가 나오는데 그 소리를, 맥동을 줄여보고자 X자 형식으로 교차되게 만듭니다. 소리가 끊어지지 않게, 진폭이 크지 않게 맥동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X자 같이 교차시킵니다. 이렇게 소음을 줄이기 위해서 잔잔한 기술들을 엮는다. 그런데 고속주행 출력을 올려주기 위해서 머플러에서 저항이 생기는 것을 우회로를 통해서 오픈시켜버린다. 그게 가변 배기입니다. 튜닝 하시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죠. 어떻게 하면 저항을 줄일 것이냐, 배합을 감소시킬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배합을 감소시켜야 출력이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자, 이 부분은 자동차를 전공했거나 튜닝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사람들은 알 것입니다. 다이나모 테스트에도 출력이 올라가는 것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의 단점이 무엇이냐, 소음이 심하다 이거예요. 그러면 소음을 감소시키는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순정 가변 배기와 같은 상태로 출력을 쭉 끌어올릴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튜닝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을 고민해야 됩니다. 가변 배기는 머플러에서 저항 걸리는 것을 우회로를 통해서 바로 뽑아버립니다. 그러면 저항이 상당히 줄겠죠. 그래서 출력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오른쪽 중간 사진을 보십시오. 이것은 상용차 배기관에 적용된 DC100 터보입니다. 이 원리는 배합을 감소시킵니다. 어떻게 감소시키냐 이거예요. DC100 터보를 지나간 배기가스는 높은 압력으로 밀려나갑니다. 그런데 머플러, 디페퍼 이쪽에서 장이 걸리는 것을 DC100 터보 전단에는 압력을 낮게 만들고 DC100 터보 후단에는 압력을 높게 걸 수 있게끔 설계해 뒀습니다. 그러면 가속 페달을 쭉 밟고 완전 고속 회전을 시켰을 때 어떻게 될까요? 엔진의 부하를 적게 겁니다. 해서 고속 주행 성능이 쭉 올라갑니다. 이런 것이 기술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순정 가변 배기 상태에 못지않게 출력이 올라가 버립니다. 그런데 소음이
줄어들어 버린다 이거예요. 가변 배기 하시는 분들 가장 취약한 게 뭡니까? 소음이죠. 소음을 줄이면서 출력을 올린다. 이 부분을 원하지 않습니까? 또 고속 RPM을 쓸 때 차가 쭉 빠져줘야 되는데 배합이 걸리면 절대 쭉 빠질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화물차들 같은 경우는 긴 오르막길 탈 때 어떻습니까? 회전수를 높이죠. 그러면 디젤 엔진은 배합이 더 많이 걸립니다. 자, 기본적으로 성용차 같은 경우에 가솔린 같은 경우는 이론 공인비가 14.7대 1입니다. 디젤은 14.5대 1. 그런데 화물차는 18대 1이 기본이에요. 그러면 연료 분사량도 많고 실린더 용적도 크기 때문에 배기가스 나오는 양이 상당합니다. 배합도 엄청납니다. DC백 터보를 장착해두면 엔진 쪽의 배합은 낮아지고 머플러 쪽에는 배합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압력을 높게 해서 잘 밀어낸다예요. 오른쪽은 성용차 디젤, 성용차 가솔린 차량에 적용한 DC백 터보입니다. 자동차 엔진을 공부한다, 튜닝을 공부한다 하면 가변 배기는 상식적으로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한 단계 넘어가는 기술, DC백 터보 원리는 책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하지 못합니다. 자동차 엔진을 전공했다 해도 이 부분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어려울까요? 배운 적이 없고 책 속에 없으니까 스스로 아이디어를 만들고 상상의 나래를 펴서 찾아내야 되니까 어렵죠. 답을 쥐고 있는 사람은 진실된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답이 없는 사람은 횡설수설합니다. 그것이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입니다. 조언 하나 해드릴게요. 현재 배기관에 와리기를 삽입해놨다 하면 어떤 효과가 나올까요? 회전당 분사량이 많은 조건, 고속 주행에서 엔진에 배합이 걸립니다. 설계했던 것보다 더 많은 배합이 걸리기 때문에 엔진에 데미지가 갑니다. 아직도 꼽아놓고 있어야 되겠어요? 빼야 될까요? 그 정도는 상식적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상용차, 카고, 트레라, 덤퍼, 카캐리어, 윙바디, 풀카 이런 차들을 가지고 운행하신다 하면 디페퍼가 바로 있습니다. 소음기 바로 달려가 있습니다. 그러면 엔드 쪽에 오리 주둥이를 해가지고 구멍 넓혀준다 별 효과 없어요. 약간의 차이는 납니다. 엔드 쪽에 오리 주둥이 그냥 잘라버리면 됩니다. 그 이상 효과 만들까요? 못 만들죠. 그래서 배기관의 엔드 쪽에도 저항체를 걸면 안 된다예요. 어떻게 하면 저항을 줄일 거냐 생각해야 됩니다. 저항을 줄이는 방법은 잘라보면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머플러와 엔진 사이에 그 배합이 증가하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거예요. 엔진 쪽의 배합은 줄이고 머플러 쪽은 배합을 높인다. 그러면 배기가 원활하게 될 것이고 주행 출력이 올라갈 것입니다. 자, 이제 배기관에 와류기를 삽입해 놓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정신 차리시고 빼세요. 차값이 한두 푼입니까? 왜 저항을 걸어서 엔진에 데미지를 주냐 이거예요. 상용 디젤 차량 배기관에 DC백 터보를 장착하면 상당한 효과를 건져낼 수가 있습니다. 해보세요. 엔진이 조용해지고 차가 잘 나가고 출력이 올라가고 연비가 향상됩니다. 아셨죠?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